자, 오늘 한 게 과연 이 책 보면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봅시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론과 그 실기가 같이 여러분들의 연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니까 봅시다. 한번 읽어보죠. 마을회관에서 작가 친구들을 모아놓고 보여주기에도 민망할 수준이었다. 그것은 재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교육의 문제였다. 네, 진짜 그 특히나 예술 교육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잘못된 선생님을 만나면 오히려 야 잘못됐어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오히려 더 마음을 닫고 더 재능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 작품의 작가들은 글이 인생이 아니라 타인의 글쓰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은 것이다. 내 희곡도 그렇죠. 베케트의 이거 영향을 제 생각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굳이 다른 작가가 써놓은 그 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연기를 시작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도 그렇죠. 타인의 글쓰기, 다른 사람들은 글을 어떻게 쓰냐? 이게 잘 쓴 글이다. 그 기준에 있으니까 내 개성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즉흥 연기 뭐로부터 출발이라고 했죠? 저랑 수업하는 연기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 희곡도 베케트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내용만큼은 나의 것이었다. 이게 중요해. 나는 그것이 계속해서 무슨 잡단 장소같이 운영된다면 모두가 떠나고 말 것이며 연기에 관한 것은 토론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데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치요. 연기에 관해서 토론으로 해야 되나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아니죠. 뭘로 해야 돼? 몸으로 그래. 했죠. 이야, 훌륭한 대답을 했어요. 방금 만두님이. 연기 뭐야? 몸으로 하는 거야. 계속 가상의 상황에 내가 몸으로 부딪혀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계속 시키는 거예요. 윌리엄은 내 생각에 동의했고 모임은 곧바로 즉흥 연기 모임으로 탈바꿈했다. 존스도 저랑 생각이 같았나 봐요. 즉흥 연기를 통해서 계속 가상에 노출시키려고 즉흥 연기 모임을 만들었죠. 우리는 얼떨결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고심하여 매달린 작품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도 여기 긍정해요.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말해서 맛이 달라. 내가 한 달이 걸려서 뭐 1년이 걸려서 대본을 쓴 거랑 배우들이 와서 그냥 즉흥 연기, 정말 즉흥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즉흥 연기 한 거랑 뭐가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오래 들려서 쓴 대본은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고 이 순간에 짠 대본은 또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에드워드 본드가 말했듯이 작가들 모임은 내게 드라마가 성격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었다. 이게 흥미로워요. 예. 성격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 드라마. 어때요? 뭐가 중요한? 실제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관계. 건 어떻게 중요해? 서로의- 서로의 예. 이런 티키타카가 더 중요한 거잖아. 그 뒤로 나는 토론에서 나온 생각치고 기발한 것은 없다고 믿게 되었다. 왜냐면 분위기 자체가 경직돼 있으니까. 우리 어저께 딱 말했잖아요. 회의 시작. 좋은 아이디어. 네. 절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배우는 무언가를 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들이 설명하려 들기 시작하면 브레이트는 리허설의 토론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곤 했다. 몸으로 행해야 한다며. 존스도 반복하. 제가 한 말이나 존스도 반복한 말은 계속 같은 말이에요. 많은 브레이트 주의자들이 이 거장의 관점을 견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저도 안타까워요. 계속 말로 하고 뭐 분석하고 여기 뭐 별로 효과적이지 못해. 그걸 아예 쓸데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해. 그 시간에 그냥 한 번 더 해봐. 최상의 논쟁은 평론가의 재능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런 데서 나오는 해결책 중에 탁월한 것은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게다가 토론하는 시간 대부분이 당면한 문제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지위 문제 따위에 할애된다. 어떤 뜻인 줄 아시죠? 예. 어떤 뜻입니까 이거? 단순한 이야기를 하자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다 그냥 시간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어디 뭔데 네. 너 이럴래? 뭐 이러면서 나의 태도는 고무 용해액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용해제 하나하나에 고무 조각을 담궈보았던 이게 뭐예요? 몸으로 직접 해보는 거죠 실험. 지금? 직접 해보는 거. 계속 해봐야 돼. 머리로 모른다니까. 그리하여 이론적으로만 이 문제에 골몰하고 있던 모든 과학자에게 한 방 먹인 에디슨의 태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은 생각으로 안 되지만은 실제로 해봤을 때 되는 게 꽤나 많다.
더 훌륭한 그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다. 그겁니다. 하지만 나는 당황스러웠고 정말로 걱정스러웠다. 배우 훈련에 대해서 아는 바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데다 틀림없이 나보다는 이 프로들 대부분이 왕립 셰익스피어 극단 소속이었고 왕립 셰익스피어 극단이 뭐예요? 영국 최고의 극단이잖아요. 로얄 셰익스피어 극단. 나는 토론이 싫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직접 연기로 해봐야 한다. 네, 제가 한번 똑같죠. 작가 모임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주장을 했고 작업에는 점점 재미가 붙어갔다. 아주 색다른 작업이기도 했는데 내가 의식적으로 스타니슬랍스키와 엇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나와요. 스타니슬랍스키. 나는 스타니슬랍스키의 메소드 이론이 자연주의 연극의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를 배우 수업을 우리 만두님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스타니슬랍스키 배우 수업 30페이지 네 번째 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스타니슬랍스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무리 연극적 테크닉이 뛰어난 배우라 하더라도 자연이 가져다주는 그 경외로움과는 비교될 수 없다고 말을 해. 근데 존슨도 자연적인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스타니슬랍스키가 답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고등학교 때 나처럼. 연극에서 허용할 수 있는 목표에 관하여 그가 제시한 조건 등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주장하는 주어진 상황이 많은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생각했고 그쵸. 이미 제재를 해버리는데 어떻게 자연이 가져다주는 경외로움에 우리가 본인이 그렇게 스타니슬랍스키가 한 말이라니까 이거. 자연이 가져다주는 경외로움이 테크닉보다 뛰어나대. 근데 자연이 가져다주는 경외로움을 우리가 경험하려면은 그 한계치를 무한대로 놔야 되는데 그걸 상황을 계속 설정을 하려고 하잖아. 이미 인위적인 어때요? 설정이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거겠어? 아니면 점점 인위적이어지는 거겠어? 예. 해결 방법이 없었던 나는 한운 수 없이 내 스스로 찾기로 작정했다. 저도 그래서 찾기로 작정했죠. 나는 두 낯선 사람의 관계, 그 두 사람의 상상력이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로 결합되는 방식에 집중해 보기로 했다. 에서 저는 물음표를 예전에 읽었을 때 거기다 물음표를 쳐놨었어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로 결합되는 방식이 대체 뭘까? 라고 하긴. 더하기로 되는 방식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하셨던 방식이에요. 연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추가되고 뭐가 계속 더해지잖아요. 빼기로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설정을 해놓는 거죠. 설정을 해놓으면은 상상력이 거기 플러스돼서 갈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제재가 되겠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저랑 했던 연습 있잖아요. 네. 그건 상상력이 어때요? 무한대로 났죠. 설정이 없어. 뺄 게 없어. 계속 플러스예요.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빼기가 된 상황이죠.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빼기를 해야 돼. 왜? 역할이 정해지잖아. 룰이 생겨버렸어요. 그 이상으로는 어떻게 돼요? 다른 걸 못해.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은 이 룰이 있으면 그걸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라니까.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법칙을 정해주고 이게 어디까지 연관되는 거냐면 그래서 내가 우리 연습 시간도 그렇고 날짜도 자유롭게 정하라는 게 내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그게 나랑 하는 공부랑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거라니까요. 내 수업은 항상 오늘의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나는 스승 스털링이 자기 숭배 집단을 구성하는 예술가들을 경멸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혹시 우리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를 끊임없이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오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작업이 정말로 그렇게 웃기나? 그저 우리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은 아닐까? 몇 명은 아주 재능 있고 경험 있는 배우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저 서로 어울려 노는 것은 아닌가? 매번 내 수업이 파티처럼 진행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옳아요. 매번 수업이 파티처럼 네. 진행돼야 돼요. 제가 추구하는 것도 그거고 수업 자체가 이미 분위기가 안 좋고 막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막 미투에도 나왔잖아요. 막 극단에서 어떤 막 안 좋은 것도 일어나고 그럼 사실 그 극단에서 만드는 작품을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맛이 갔어. 질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쵸? 배우들을 보니 잔뜩 겁먹은 얼굴로 구석에 몰려 서 있었다. 내가 일단 운을 띄우자 배우들은 긴장을 풀었다. 너무나 놀랍게도 잘 이루어질 때는 관객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게 웃는 것이 아닌가. 대중 앞에서 여기서 나오죠. 중요한 건 뭐예요? 긴장이
긴장을 풀렸다. 항상 릴렉스돼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 처음에 모였을 때도 잡담 많이 하고 서로 친해지라고 하는 것도 서로의 긴장도를 낮추라는 거예요. 대중 앞에서 높은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관중의 열렬한 반응이 즐거웠다. 나는 무료 내가 이래서 제 사회 벽을 설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객들의 반응에 시너지를 얻어서 더 좋은 연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왜 이 사람들을 무시해? 이 사람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야. 내 연기 보러 와준 사람들을 앞에 왜 벽을 쳐요? 칠 필요 없죠. 우리는 우리 극단을 연극 기계라고 불렀고 영국 문화원은 우리를 유럽 순회 공연에 보냈다.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매우 영향력 있는 그룹이 되었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가 아는 한 유일한 순수 즉흥 연기 그룹이었으며 모든 것이 재즈식으로 다채롭게 연주되는 연극 수업 같았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 제가 진행하는 이 클래스에서 이 존스톤이 그 만들었던 연극 기계처럼 훌륭한 즉흥 연기자들이 나와서 같이 작업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예. 아침에 눈 떴을 때 12시간 되면 자신의 무대에 서 있을 것을 알면서도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는 게 없다는 것은 참 이상하다. 이게 일반적인 배우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기 수업을 받고 연극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참 재밌었던 게 이거 관련해서 내가 이제 20살 초반에 극단을 만들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다른 연출가들이랑 또 이렇게 술자리 할 자리가 있어서 난 이런 작업을 한다고 말을 했더니 마냥 노는 줄 알아.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즉흥적으로 하나? 이러는데 저랑 이제 수업 짧게 해봤지만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할 거지만 느낌 보면 알겠지만 연습을 덜 하나요? 훨씬 더 혹독하게 가혹하게 많이 해요. 즉흥적으로 나오는 건 뭐야? 내가 예를 들어서 수업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할 때도 뭐 나름대로 수업 준비를 하겠지만은 뭐 각각 예술이면 예술, 뭐 심리학이면 심리학, 철학이면 철학 이런 분야의 그 지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와? 미리 그 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죠. 이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즉흥 연기라고 해서 연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더 많은 연습을 해가지고 자동 내 몸에 체화되도록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존스톤 그 아까 3명에서 5명 연극 기계에 그 팀 얼마나 연습 많이 했겠어.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니까 나는 여기 우리는 연습을 하루에 뭐 18시간 했다 그런 얘기 없잖아. 근데 나는 안 봐도 안다니까. 이 사람 얼마나 연습들을 혹독하게 했을지. 그렇게 안 하고 이것만 그냥 책을 단편적으로 보면은 연습 안 해도 그냥 대충 가서 하면 되나? 망해요. 하루 종일 자기의 마음속 어떤 구석에서는 힘을 응집시키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운이 좋으면 흐름에 아무 방해도 끼어들지 않고 배우와 관객이 완전히 교감할 것이며 그 벽이 고조의 있으면 느낌은 제 사회 벽이 있으면 배우와 관객이 교감하기 어렵겠죠. 즉흥 연기자의 창조성을 풀어 놓아주는 기법을 알게 되자 나는 나만의 작업에도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나를 정말로 다시 시작하게 만든 것은 신문에 내 것이라고 언급된 한 연극 기사였는데 이거 참 재밌어요. 화성인이라는 제목이었다. 나는 그런 연극을 쓴 적이 없었기에 그 극단의 연출자인 브라이언 킹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고 그가 말했다. 다음 주에 올릴 작품이 하나 필요한데 화성인이라는 제목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나는 그 작품을 썼고 호평을 받았다. 그러니까 써놓은 게 없어요. 저도 생각도 없었는데 신문 보다 내가 이거 했대. 뭐야? 해서 전화해봤더니 너 그거 하라는 거야. 그 뒤로 나는 일부러 그런 자리를 골라다녔다. 어느 극단에 관여하면서 배우들과 리허설을 하면서 뭐예요 여기서 내가 항상 기본적인 우리 그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있잖아요. 용기. 일부러 그런 자리만 찾아다녔대. 어떤 사람이면은 나는 그런 준비되지 않은 너 와서 그냥 예를 들어서 너 와서 그냥 수업해봐. 너 와서 그냥 연기해봐. 너 와서 그냥 영화 찍어봐.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도전도 용기를 가지고 내가 덤벼들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화를 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하지도 않은 거 내가 쓰지도 않은 거 썼냐. 근데 존스톤이라는 사람 써고. 그릇이 큰 사람이니까. 네, 썼고 호평도 받고. 오케이. 예를 들어 나는 8주 동안 20분짜리 거리 연극 2편 내다 물고기라는 제목의 3시간짜리 즉흥극에다 1시간짜리 아동극을 쓴 적이 있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창조된 연극이 몇 년씩 붙잡고 씨름하던 작품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맛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맛있냐 소고기가 맛있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 근데 뭐든 퀄리티가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절대적으로 물고기가 맛있다, 절대적으로 뭐 소고기가 맛있다 이런 건 없잖아요. 퀄리티가 중요한 거지. 나는 왕립극단을 떠날 때까지 연출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고 캐나다의 빅토리아, 밴쿠버 섬에 있는 로 초빙되었다. 이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 이 사람 운이 좋고 타고난 재능이 있다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립극단 떠날 때까지 연출 안 배웠대잖아. 근데 이 사람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안 배웠으니까 그냥 뭐 알아서 뭐 이렇게 했다 그게 아니라 어떤 방법에 대해서 불만을 느꼈으니까 내 스스로가 공부해서 창조성을 더 발휘한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비평가로부터도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나갔다. 내가 갑자기 다시 즉흥적이 된 것이다. 그 뒤로는 연극을 연출할 때면 언제나 연출 방식 따위는 있고서 모든 문제를 단순하게 상식을 기반으로 가능한 가장 명백한 해결 방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연극이든 뭐든 다 떠나서 상식에 기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요즘에는 모든 것이 아주 수월하다. 이 책같이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한 글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에 만화가 필요하면 한 장 그리면 된다. 희곡이 한 편 필요하면 한 편 쓴다. 그쵸. 나는 매듭을 풀기 위해서 낑낑거리는 대신 끊어버린다.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허우적거리던 아니 어쩌면 아직까지도 풀려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그 늪지는 상상도 하지 못한다. 이게 아까 말한 그 말인 것 같아. 이 존스톤이 풀려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그 늪지는 상상도 하지 못한다. 이 사람이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마법 부리듯이 휙 한번 그 지팡이 휘두르면은 희곡 써지고 뭐 대본 써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예요? 실제로는 그걸 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거죠.